오늘은 제주도가 아니라 여기는 광주광역시에 있는 5.18 민주광장입니다. 5.18 민주화 항쟁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얘가 그 5.18 민주광장이라고 해서 그 민주화 항쟁 때 가장 그 사진으로 많이 나오는 그 원형광장 거기에요. 자, 여기 옛날 그 전남도청이 지금은 방문자 센터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뚜벅뚜벅 혼자 이렇게 걸어서 여행 다니다 보면 무거운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광주가 아니어도 대부분의 방문자 센터에 가면 이렇게 물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물품을 보관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행하시는 데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 건물이 5.18 최후 항쟁지의 전남도청이라고 써있는데, 화려한 휴가에 나왔던 화려한 휴가랑 택시 운전사에서 그 기자가, 그 독일 기자 이름을 까먹었네. 그 옥상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던 그 건물이네요. 곳곳에 보면 이런 그 5.18에 대한 법률 표시도 잘 되어 있고 해서 쭉 둘러보시면서 텍스트를 읽어보는 건 또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도심 도보 투어 지도가 있어요. K-팝 스타고인물들은 뭐냐, 요즘은 다 어디나 K-팝이냐. 민주화 항쟁에 대해서 왔으니까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하고 전일 빌딩 같이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5.18 시계탑이에요. 이 시계탑이 옛날 그 5.18 민주화 항쟁 때도 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진짜 좀 이 설명을 보면 여기 어이없는 게 1980년대 중반, 그러니까 한 85년, 86년 그때겠죠. 그때 이 시계탑을 옮겼대요, 전두환이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중심으로 민주화 항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금 오고 가니까 시계탑 자체를 용성광장으로 옮겼었다고 합니다. 2015년쯤에 다시 이곳으로 옮겨와서 이렇게 시계탑을 복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이 5.18 민주화 항쟁에 대한 진실들이 다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그 헬기가 사격을 했다라고 해서 조비오 신부하고 그 전두환이가 법적으로 뭐 고소하고 막 그랬던 그런 곳 있잖아요. 전일빌딩, 전남일보 본사였던 그 건물입니다. 이 건물 10층에 가면 그 총격 현장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멘탈 대단합니다. 전일빌딩으로 오다 보니까 스티커들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외관 쪽에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다 총격을 받았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니라고 끝까지 우깁니다.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네, 전일빌딩으로 들어왔습니다. 1층에 보면 전일빌딩 미니어처가 있는데, 안내 데스크에서 빌려주는 타블렛을 통해서 헬기 사격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빌렸는데 헬기 사격 AR과 헬기 사격의 흔적 AR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한번 AR 한번 볼까요? 야, 이렇게 증강현실로 헬기가 사격을 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크게 한번 볼까요? 영상으로는 남아있지 않는 당시의 현장을 증거를 토대로 재현해 놔서 당시 상황을 이해하기에 아주 좋네요. 입구 쪽에는 이렇게 그 전시 미술이 되어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지금 보면 이 총알이 있잖아요. 총알이 건물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건물에서 총알이 나가고 있는 그 전시 미술을 해놨어요. 분명히 헬기에서 공격을 했었을 텐데, 그쵸? 그걸 그냥 그대로 보여준 게 아니라 진실을 붙이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총알의 방향을 건물의 바깥으로 향하게 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 먼저 한번 해봅니다.
여기 바닥에 보면 여기 총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 탄현을 조사를 했을 때 옆에서 쏜 게 아니라 위에서 총알이 박힌 그런 각도라고 합니다. 천장에서 이게 막 내리 찍은 탄원들이 계속 있어요. 그대로 보존해 놓은 거죠. 이 건물보다 높은 건물이 지금은 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내려 찍으려면 헬기가 아니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헬기에서 착륙을 한 게 확실한데 우리 기적의 전두환 씨께서는 그 대도 않은 소리지. 80년대면 그게 옛날도 아니잖아요. 와, 그때 이렇게 국민들한테 총 쏠 수 있는 그 미친놈. 와, 진짜. 5.18이라고 하니까 5월 18일 하루에 일어난 일이라고 사람들이 간혹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날을 시작으로 거의 열흘 가까이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된 거죠. 첫날에 희생자는 성인도 아니고 고등학생, 그리고 초등학생 2명, 중학생 2명, 그냥 어린 아이들한테 총을 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지. 미친놈들입니다. 미친놈들 진짜. 집단 광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 헬기 사격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전남 빌딩을 발포하기 전에도 이미 광주천이나 이런 쪽에서 민간인을 향해서 발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전일 빌딩 헬기 사격인 5월 27일, 그러니까 5.18이 이제 9일째 있었던 일입니다. 야, 근데 진짜 이런 민주항쟁을 통해서 직선제를 했는데 다시 이런 사람들을 투표하는 우리도, 우리 국민들도 전두환이라는 노태우가 이지랄을 했는데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뽑았죠. 제정신입니까 이게? 여기는 전일 빌딩 8층에 있는 245 카페입니다. 내부가 상당히 넓고 잠깐 쉬어가고 여행 계획을 짤 때 이 전일 빌딩에서 시작을 하고 내용도 보고 여기 올라와서 커피 한잔 하면서 여기 여행 일정을 짜기 좋을 것 같아요. 2층에 남도 관광 안내소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것저것 확인해보고 어디 갈지 생각해 본 다음에 여기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일 빌딩을 쭉 한번 둘러봤는데 너무 5.18에 대한 너무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근데 광주에 오시는 분들 꼭 한번 와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적 성향이 저는 이렇게 중도라고 생각하지만 전라도 사람들 대선이나 총선 때 민주당을 거의 몰표잖아요. 90% 이상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보수 성향을 가진 어른들이 많이 있죠. 무슨 공산당이냐, 어떻게 90%, 95%를 민주당을 뽑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약간 그런 생각했어요. 여러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고 각자의 생각에 맞게 선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야, 전라도 진짜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대단하다. 그냥 무조건 민주당을 뽑는 것도 좀 막연히 생각할 때는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민주항쟁이 있었지만 민주항쟁이 있고 많은 피해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너무했다?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그 기록들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가 아니지 굉장히 많이 이 전라도 사람들이 내 그런 투표 성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같으면 못 참았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전두환 죽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도 저런 상황을 겪었다면 어떻게든 죽였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게 1980년대, 이건 4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전일 빌딩을 다 둘러보고 그 옆에 있는 5.18 민주화 운동 기록관에 갔습니다. 여기도 너무 충격적인 곳입니다. 여기 이 전시관 바닥에 보면 그 당시 이렇게 길에 널브러져 있는 신발들을 형상화해 놓은 이런 전시물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진짜 신발은 아닌데 또 불구하고 그냥 여기서 이거 보는 순간 되게
먹먹해져요. 그러니까 이 전시관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마음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이 양은냄비는 그 당시에 여자분들이 시민군들에게 제공해주는 주먹밥을 만들기 위해 이용했던 양은냄비라고 해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뭐 찌그러진 양은냄비인데도 이걸 보는데 기분이 아주 이상합니다. 네, 이렇게 여성분들이 주먹밥과 김밥을 싸서 시민군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빠 정도 됐나 보죠. 저분이 돌아가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 당시에 약탈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대요. 군인들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죽이고 그러는데도 시민들은 시민 정신을 끝까지 발휘한 거죠. 정말 대한민국은 이런 위기에 국민들의 그런 의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와. 5.18 항쟁 당시 사망자는 165명, 행방불명으로 신고된 사람은 400여 명이 이른다. 부상 및 연행, 부검자 수는 5,000명. 공식 인정된 것만 84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165명이고 행불이 400명. 다 돌아가신 분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거의 600분에 가까운 분이 그 당시에 사망을 하신 거예요. 보면 그렇게 막 이렇게 그런 고정 트럭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모형으로 전시해 놓은 것만 봐도 심장이 벌렁거리는데, 이제 저 당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런 기분은, 그런 공포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방인의 침략처럼 원주민의 학살처럼 파괴당한 5월의 사자들이여, 내가 노래해주마, 기억해주마. 가로수와 함께 쓰여진 당신의 입체를, 아침에 창살에서 교살당한 당신의 미소를, 압제자의 총알 때문에 벌집서해가 된 당신들의 가슴을.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아픈 역사가 있긴 하지만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들은 얘기 있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어쩌면 너무 유명한 말이어서 좀 다 안 와닿지만, 여기에 오면 정말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위기 때마다 3.1 만세운동, 독립운동, 4.19 혁명, 그리고 광주의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이런 것들이 결국은 87년에 6월 항쟁으로 이어진 거죠. 그래서 어렵게 직선제를 쟁취했는데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이 노태우를 대통령으로 뽑습니다. 창피한 역사죠. 정말 또 가슴 아픈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혁명인 촛불혁명이 2016년에 있었죠. 그 당시 학교의 모습인 것 같아요. 같은 학교 친구들이 이제 이런 죽음을 당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보도 신문들인데 아마 그 당시에는 신문에 실리지 못했던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원피스 입고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냥 지나가던 다 시민들이에요. 그냥 지나가는 시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군에 맞서서 시위를 한 겁니다. 그 당시 피해자들의 진짜 갖고 싶은 거 옷들이에요. 이 5.18에는 역시 또 미군도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미군이 전두환이 이제 군을 보낼 때 그 서해 바다에 미군이 이렇게 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광주 사람들이 미군이 와서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미군들이 온 이유는
전두환이 이 광주에 군대를 투입할 때 혹시라도 있을 북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왔던 미군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이런 상황에서 눈을 감은 거죠. 뭐 미국을 뭐 그렇다고 더 미워하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 그들도 그들 나라의 이익이 훨씬 중요한, 미국이 우리한테 그걸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내줄 수 있는 건 내주고 필요한 건 얻어야 되는 거지, 무조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과 그런 이상한 정책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 여기 오니까 그냥 뭔가 내가 애국자가 되네 그냥. 아까 제가 이행에 써있네요. 5월 20일 신군부가 광주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24단을 광주로 보내도 되겠냐며 주한미군의 부대를 이동 문의하자 미국 정부와 합의한 후 작전 통제권을 신군부에 이양했다. 그러니까 작전 통제권, 작통, 오늘 신군부에 이양했대요. 광주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북한의 남침이 우려된다며 우리 국민에게 광주 민주항쟁을 부정적으로 부각하여 신군부를 두둔했고 무력 진압을 합법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정부의 비밀 문서가 지금 이제 해지가 돼서 여기 전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반미가 시작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뭐 무조건 미국을 좋아해서도 안 되고 무조건 싫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우리도 얻을 건 얻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광주에 오시게 되면 이 기록관에 한번 오셔서 내용을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좀 하는데 말을 못할 정도로 좀 울컥하고 막 속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보면 저는 물론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이 광주에서 일어난 일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옛날 이야기고 제가 어릴 때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삼자잖아요. 제 3자. 그럼 제가 봐도 가슴이 턱턱 막히는데 이런 광주 사람들, 광주 분들은 와, 좀 이해가 완전 됩니다. 꼭 오셔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